자, 그럼 우리가 만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만들면 되는데, 보면은 분석을 해보자면은 여기 이렇게 네모가 이 공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두 개의 네모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기서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이쪽에서는 이제 빨간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스케일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매트를 활용하면은 이걸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를 활용해서 요거를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일단 저는 새로 컴포지션을 만들 거고요. 사이즈는 그냥 1080에 108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초짜리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네임은 저는 보통 이제 나중에 정렬이 돼 있는 게 편해서 01 앞에 이렇게 붙이고 저거가 네모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퀘어 로테이트 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왕이면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프리컴프는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게 나아요. 그게 편해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스퀘어 로테이트라고 하는 요게 이제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제일 먼저 매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두 개를 연속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쉐이프 레이어의 이름은 매트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이 두 개의 렉탱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리셋을 해버리겠습니다. 리셋 해버린 다음에 저는 그냥 다시 재정의할게요. 그래서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540에 540은 돼야겠죠. 그런 다음에 왼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렉탱글 2에 대해서만 이렇게 왼쪽 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왼쪽 위로 보내려면은 여기 보면 이 포지션 값, 우리가 보통 이 쉐이프 트랜스폼에 있는 이거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쉐이프 안에서, 그래서 지금 위치는 보면 0에 0에 540 54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레이어의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상인데 이 쉐이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40에 540이니까 마이너스 540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이미 돼 있네요, 값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540에 540 이렇게 하고, 위치는 540 곱하기 0.5, 그 다음에 540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은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매트를 만들었고요. 굳이 이 안에 있는 렉탱글 같은 경우도 굳이 이름을 넣는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탑 레프트,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bottom right에 있는 거죠. 탑 레프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애니밍을 정확하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매트를 만들었고, 이제 만들 것은 뭐냐면은 사각형을 만들어야겠죠. 돌아다닐 사각형.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닐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540에 540이고, 다른 거 요소는 이건 그냥 리셋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여기 얼라인 사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컬러가 아까 보면은 이 컬러 칩스에 지금 이제 이미 색깔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양옆에다 놓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뭐 하도록 하죠. 컬러 칩스 이거 불러와서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쉐이프 레이어 골라가지고 컬러를 하나는 빨간색이어야 되고, 지금 보면은 우리 아까 어디 있죠? 빨간색과 검은색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빨검, 파랑, 노랑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을 레드라고 짓겠습니다. 레드라고 짓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커맨드 D 해서 다 해서 4개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하나는 black, 또 하나는 blue,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yellow, 이렇게 이름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블랙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블루 같은 경우도 블루로 색을 칠해주고, 옐로우 같은 경우도 옐로우로 색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됐는지 좀 흩어놓고 이렇게 볼까요? 옐로우.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칩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버릴게요. 블루. 그 다음에 블랙, 레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작업할 때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 여기에다가 이거를 컬러를 지정을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죠. 레드. 블랙에 해당하는 거는 뭐 여기에 없으니까 뭐 라벨 컬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래서 블랙은 적당히 어두운 색으로 한번 넣어봅시다. 다크 그린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블루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블루 그대로 놔두면 되고,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옐로우가 있겠죠. 이렇게 컬러 코딩 해놓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 같은 경우에는 매트용 컬러에 해당하는 걸 뭐 샌드스톤 뭐 이런 색깔로 해놓을까요? 예. 블랙에 좀 더 맞는 색깔이 뭐가 있을까요? 퍼플, 오렌지, 브라운 괜찮네요. 네, 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레드랑 블랙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드랑 블랙은 같이 움직이는 친구니까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블루랑 옐로우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얘는 이제 왼쪽 위에 이렇게 있으면 되고, 얘도 왼쪽 위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다 정리가 됐습니다. 레드랑 블랙을요, 작업의 편의상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보는 게 편하니까 약간 이 중간쯤에 넣을 거고요. 옐로우랑 블루도 한 중간쯤에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트를 씌우면 돼요. 매트를 씌울 건데 이 친구들 전부 다 골라가지고 지금 보통은 이 모드인데 이제 매트 모드로 이제 바꿔져 있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매트에다가 이렇게 찍어줍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트가 있는 영역에서만 얘네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잘린 영역이 이제 안 보이는 건데, 자, 근데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가 만들려는 거 보면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었다가 올라갈 때 위쪽이 검은색, 아래쪽이 빨간색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 반대가 돼야 돼요. 자, 블랙 같은 경우에는 매트 옵션에 보면은 일단 우리는 알파 매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제 루마 매트였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매트 영역 자체에 밝기에 영향을 받는 건데 이 매트 부분이 이제 빨간색이다 보니까 흰색하고 비교했을 때 밝기가 처지잖아요. 가장 밝은 색은 무조건 흰색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파 매트를 사용을 할 건데 블랙 같은 경우에는 알파 매트의 인버트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칠해져 있는 영역에 나오게 하고 반면에 안 칠해져 있는 영역에서는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칠해진 영역에서는 안 보이고 안 칠해진 영역에서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인버트를 먹이면. 자, 마찬가지의 논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옐로우랑 블루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옐로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옐로우에 대해서 이거를 뒤집어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레드랑 블랙을 다시 시작점으로 여기 컴포지션을 해서 시작점에다 놔두고 블루랑 옐로우를 시작점으로 다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이 아니라 컴포지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키프레임 찍어주면 되죠. 저는 근데 이제 키프레임 찍을 때 보통 그 0초부터 작업 잘 안 하고 보통 한 1, 2초부터 작업을 해서 1초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이거 띄워가지고 시계 키고 그 다음에 이제 2초. 그래서 타이밍은 셋, 넷, 하나, 둘, 1초마다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2초, 그 다음에 3초, 4초, 그 다음에 5초.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1초 때 이 지점에 있고 2초에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3초에 왼쪽으로 가고 위로 보내야 되죠. 그 다음에 4초 때 여기 있게 하고 그 다음에 5초 때 여기 있게 하면은 자,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워크스페이스 엔드로 정확하게 루프를 보기 위해서 1프레임 뒤로 가서 엔드 잡고 여기 1초를 비긴으로 잡고 재생하면은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안 보이죠? 잠깐 끌게요.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나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네. 잘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통 이제 작업을 할 때 자, 굳이 블랙에다가도 이 키프레임을 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차피 블랙은 따라다니면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레드랑 똑같은 위치를. 그래서 여기 페런트 앤 링크 기능으로 블랙이 현재 있는 위치랑 레드랑 정확하게 일치시킨 다음에 페런트를 걸어버리면 자, 그렇게 하고 재생하면 네, 블랙한테 키프레임을 주지 않아도 쫓아다니겠죠. 반면 블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키프레임을 주긴 줘야 될 거예요. 예, 블루 같은 경우에는 키프레임을 주긴 줘야 돼서 블루 같은 경우에는 P 포지션 값 열고 키프레임을 저는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키프레임들을 쭉 다 골라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는데 붙여넣기 할 때 주의할 점은 이 타임이 있는 지점에서 붙여넣기가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이쯤? 예. 이쯤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3초대 값이 여기에 오면 되는 건데 뭐 그게 잘 모르겠고 일단은 붙여넣기 합시다. 그러면은 네. 얘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나와서인데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 두 개를 뒤로 보내겠습니다. 여기 6초 지점으로 이렇게 하면은 네,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1초 지점으로 딱 갖다 주면은 네. 뭔가 잘못됐는데? 자, 하나 내려왔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 위로 가야 되는데 이때 뭔가 잘못되긴 했네요. 고칩시다. 그래서 이때는 위로 올라가십시오.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쪽으로 가십시오. 해줘야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다 잘 됐네요.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고급 유저분들은 뭐 인터넷상에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은 그 이야기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널 오브젝트 만들어 가지고 돌리면 되는데 네, 아직 안 알려드렸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옐로우 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가 옐로우가 어디 있나요? 네, 정확히 블루랑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옐로우도 마찬가지로 페런트를 블루한테 찍어주면은 별도에 또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리니어하게 움직이는 거를 약간 이징을 좀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징은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은 레드 기준으로 이징을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블루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에디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네, 이거 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아이고 이제 쭉 다 골라가지고 네, 이즈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보면은 블루가 좀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뭐 이제 XY 뭐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X랑 Y랑 같이 결부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베지어 커브 조절을 못하죠. 왜냐하면 밸류 그래프니까. 그래서 스피드 그래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밸류 그래프를 XY가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되는데 포지션은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시작할 때 빨리 이렇게 속도가 0이었다가 이렇게 쭉 빨라졌다가 점점 다시 이렇게 느려지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거를 좀 더 격하게 바꾼다고 하면은 우리 보통 많이 보는 이징 그래프가 고치면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굉장히 찰칵찰칵 약간 움직이는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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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냥 이거는 이 이징을 쓰도록 합시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가는데 이게 좀 너무 격하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이 플러그인 사용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여기 포지션 통합된 거에서 스피드 그래프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요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두도록 합시다. 그런데 조금 너무 격한 감은 있으니까 좀 수정은 하도록 할게요. 다시 이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키프레임 벨로시티 보면은 33.33 이렇게 됐고, 여기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것들 싹 다 골라가지고 키프레임 벨로시티를 컨티뉴어스 해가지고 요거를 한 50% 정도로 조정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런 모양으로 바뀌죠. 한번 재생해 볼게요. 조금은 더 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키프레임 벨로시티를 75? 약간 이렇게 둬볼까요? 75, 50 이렇게 둬볼까요?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빨랐다 뒤쪽에서 이제 좀 뭉근하게 느려지는 건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조금 조정 좀 해볼까요? 키프레임 벨로시티를 80에 2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프가 지금 보면은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빨리 가다가 브레이크 걸고, 빨리 갔다가 브레이크 걸고, 빨리 갔다가 브레이크 걸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진 그래프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같이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사실 여기 있는 그 이진 값을 여기에다 그냥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죠.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한테 플러그인 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냥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여주고 여러분한테 플러그인 사야 될 이유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어차피 얘네들 다 그냥 일괄로 지금 이 값이 아까 있지 않았습니까? 이 키프레임 벨로시티 80에 25로 돼 있던 거, 컨티뉴어스 걸고 00 이렇게 돼 있던 거, 요거를 그냥 똑같이 얘네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애들도 이제 골라가지고 일단 이진값 적용해주고 해서 벨로시티 컨티뉴어스 80에 25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비슷한 느낌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가 되었고요. 자, 게더드에 일단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걸 완성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지금 이제 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거를 가로를 5등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케일상에서 이거를 나누기 5를 한 다음에요. 20%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는 2타일짜리 분량이었으니까 40%로 변경하고 왼쪽 위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네, 됐죠. 그리고 뒤에 백그라운드 한번 깔아주면 되겠죠. 백그라운드는 그냥 쉐이프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 이렇게 해서 만들지 말고 네. 이렇게 해서 쉐이프 레이어 하나 만들고 이거 이름을 그냥 BG 이렇게 이름을 짓고 얘도 리셋에 리셋 해버리고 크기를 1080에 1290이었나요? 1296이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컬러 칩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때리면 되겠죠. 컬러 칩스 지워버리고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루프를 돌려놓는 게 편해서 루프 기능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도록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컴포지션은 다 만들었습니다.